첫 번째로 나노융합 정책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 박상희 나노융합 팀장님께서 나노융합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나노융합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상희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순서는 정부의 나노융합 산업 정책 방향 중점 과제입니다. 간략하게 이미 이제 국장님께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 중심으로 이제 간략하게 저희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육성 배경입니다. 이미 이제 앞에 그 영옥철 시장님, 또 박범계 의원님 여러 VIP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나노융합은 기존 제조 산업 혁신의 열쇠이고 또 앞으로 신시장 또 새로운 산업을 열 수 있는 그런 핵심 원동력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물 부족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대전 오면서 KTX에서 갑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오면서 대전천도 봤는데 제가 맨날 느끼지만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점점 앞으로도 부족해지는데 나노 기술이 나노 필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노융합 산업이 필요하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일종의 나노러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연구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러시아워가 있는데 각국은 이제 나노러시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정책 경쟁을 아주 벌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물론이고요, 일본,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먼저 기술 수준도 많이 앞서 있고 또 신산업 창출이라든가 나노기술 혁명 이런 앞단에까지 이렇게 막 진출해 있고 후발국인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의 주격도 못 썼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말씀드릴 수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스나노로 해가지고 나노기술 공사를 일종의 지금은 민영화됐긴 했지만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와 비슷하게 나노기술 센터도 각 지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나노융합 산업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나노융합 산업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역시 이제 세계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 쪽은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 4.5% 정도 점유가 있고 제품 단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에 따르면 제품 개발 건수가 저희가 미국, 독일 다음으로 126건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약간 화장품, 치약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그 어떤 산업화 쪽보다는 생활용품 쪽으로 좀 치우쳐 있긴 합니다. 기업 수를 보더라도 저희가 2005년 경우에는 214개였는데 작년의 경우에 690개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해서 이 분야는 좀 어떤 액면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좀 내면을 살펴보면 아직 매출이 참 발생하지 않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요. 나머지 3분의 1도 매출은 발생하지만 손익분기점 밑으로 있고 그래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기업은 아직도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오늘도 사실 나노융합 비즈니스 포럼이 나노기술 분야의 지식 정보 교류, 상호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기획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세 번째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더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4위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김학 국장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논문이라 특허라든가 이런 연구 분야에서는 되게 많이 앞서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런 어떤 연구개발 성과, 어떤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랩단에서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실제 아까 박봉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상용화되고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R&D 투자가 70% 이상 그 정도 수준의 기초 원천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대전을 필두로 해서 카이스트 그 나노팹센터를 필두로 해서 수원, 그다음에 포항, 대구, 광주, 전주 이렇게 해서 나노 기술 지적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인력 면에서도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4년도 경우에 1,800명 정도였는데 2009년 경우는 5,400명으로 증가해서 어떤 양적 측면에서 많이 신장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면 인프라 활용 차원에서는 지금 실제로 장비 활용률 정도 보면 한 뭐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조금 운영 측면에서 좀 개선점이 좀 엿보이고요. 인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뭐 졸업생들은 있지만, 나노학과 졸업생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은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나노융합 산업 정책을 이런 어떤 현황이나 이렇게 좀 문제점을 잘 개선한 쪽으로 방향을 갖고 이제 세부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나노융합 2020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용화 R&BD 사업입니다. R&D, 처음에 이제 R&D 과제 중심으로 되어 왔던 거를 이제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좀 어떤 시장 지향적인, 제품 지향적인 R&D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나노융합 2020 사업을 이제 이번에 2012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진 방식의 두 번째 중간 부분 보시면요, 기존 R&D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 주경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부처 사업을 해서 교과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4대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고요. 크게는 이제 2개 분야인데, 그래서 NT-IT 분야고 또 NT-ET 분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현 예산은 올해는 67억 원입니다. 저희가 50억 원을 투자하고 교과부에서 17억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연히 조금 이제 늘어나서 183억, 양부처 합쳐서 183억입니다. 근데 현재 어디 수준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사업 공고하고 접수 중입니다. 10월 3일부터 이제 11월 3일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오늘 오신 분 기업 분들 또는 공공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사업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사업 과제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얼마 남지 시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원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부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좀 전에 나노융합 2020 사업은 그 상용화 중심으로 시장 중심형 사업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원천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산업융합 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핵심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산 규모는 내년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260억 원입니다. 올해 2012년에 한 270억 원 정도였는데 한 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계속 과제가 아무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신규 과제는 한 16억 원이 좀 미처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 형태를 보시면
원천 기술형하고 혁신 제품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원천 기술형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 약간이 조금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연 10억 원 내로 그 TRL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기술개발 준비도 수준이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있는데 한 5단계까지 지원하는 거고, 혁신 제품형은 아무래도 제품 중심이라서 이제 기업이 더 중심이 되고요. 이거는 한 연간 15억 원에서 100억 원 이내로 해서 이거는 그 상용화를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TRL 단계가 7, 8단계까지 올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 분야는 저희들이 뭐 나노 소재, 나노 소자, 그다음에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나노 에너지, 나노 환경 이런 것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그 과제를 기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 내년 1월경에 과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좀 살펴보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우리 유인경 삼성종합기술 부사장님 말씀 있으셨지만 특허라든가 이런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는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출원도 많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이제 사업화되는 측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T2B 사업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from technology to business 해서 T2B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내는 우리 나노 기업하고 그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실제로 이제 사줄 수 있는 수요처인 수요 기업 간의 어떤 그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확대시켜가지고 제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팔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나노 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그 나노융합 T2B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나노 기술을 발굴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장인 정신 갖고 어떤 엔지니어, 기술자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 많이 하지만 만들어진 것들 마케팅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 나노융합 산업연구조합에서 주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페이지에 잠깐 뭐 좀 설명해 드리면 현재 그 경기도에 있는데요. 광교 테크노밸리 내에 이제 차세대 융합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융합기술원 내에 이제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노 기초 소재라든가 나노 IT, 나노 ET 쪽 제품, 그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뭐 의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나노 기술, 타이어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또 와이퍼에 그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그 휠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나노 기술이 융합된 제품들 실제 이렇게 전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사실 나노가 워낙 미세하고 작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저기 항상 상설적으로 이제 전시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업 수요기업 현대자동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계속 초대해서 투어를 시켜주고 또 설명해 드리거든요. 좋은 나노 기술, 나노 제품이 있으니까 사가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런 통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노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또 인력 양성은 여전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나노 융합 상융합 플랫폼 촉진 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노 팹센터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 인프라에 여러 가지 그 뭐 태민이, SEM이니 이런 원자협력, 전자협력에서 나노 기술 분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나노 기술에 관련된 공정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시험 생산 하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뭐 센터당 한 4개 정도 기업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은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특성화고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글씨 맨 밑에 나온 거 보시면 전국 6개 지역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노 인프라 기관들의 어떤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특징이 뭐냐면
한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 오퍼레이터, 테크니션들을 육성하는 건데, 그렇게 교육을 6개월 정도 받으면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기업체로 바로 다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률도 한 70% 정도가 넘고 있고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호응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산업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도 포레버 MT 스쿨이라 해가지고 현장 기술 인력 양성 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얘기함에 있어서 일종의 뭐 빛과 그림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노 기술이 아까 기조 강연에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그런 문제 제기도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 또 나노 융합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되고 안전성을 커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노 융합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기반 구축 사업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R&D 과제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 평가, 인증 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90일 흡입 독성 시험이라 해가지고 우리 그 화학연구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 실험, 그다음에 뭐 수계 하천 실험, 뭐 이렇게 뭐 토양을 중심으로 한 실험,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제 자기 적합한 선언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디클레어 하는 거죠. 우리 나노기술 안전하게 다 적용하고 있고 제품도 안전하다,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하기 이전에 같이 병행해서 자율적인 측면에서 안전성 관리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OECD 하면 IS,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OECD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또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국제 협력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통계라든가 정보도 계속 중요합니다. 통계가 아직 이게 나노융합 산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이런 기반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고용이 얼마고 생산 얼마고 수출이 얼마고 있는지 사실 데이터가 아까 기업수 690개라는 것 정도밖에 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산업연구원과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제품, 기업 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또 어떤 생산자 중심형, 또 웹 2.0 기반의 통합정보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나노인, 그 사이트 제목은 나노인.org입니다. www.nanoin.org. 오늘 이렇게 나노인들 많이 오셔서 참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나노인이라는 사이트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www.세계하고 나노인.org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접속해 보시고,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지금 한번 접속해 보셔도 베타 버전으로 지금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나노융합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저도 오늘 대전 나노융합의 중심 도시 대전에서 이렇게 강의를 저희 정책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끝까지 계속 경청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